원달러 환율 심각하다고 저는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정부도 그 심각성을 솔직히 지금 깨닫고 있다고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밖으로 많이 안 드러나는 것 같지만 요즘은요, 외환에 대한 심각성 정부도 굉장히 많이 느끼는 거고, 그러면서 그에 대한 조치도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1단계 조치가 외환 보유고를 굉장히 많이 풀었잖아요. 그죠? 외환 보유고를. 외환 보유고를 풀면서 원달러 환율을 낮추고자 했어요. 그런데 이게 안 낮춰지잖아요. 그죠? 안 낮춰집니다. 예. 이게 안 낮춰질 수밖에 없는 게 주변 상황이 좋지 않잖아요. 무역 적자 계속되죠. 예. 경상수지까지 적자가 되니까 야, 이러다가 한 방 터지는 것 아닌가. 예. 그런 생각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안심하라 안심하라 하지만 외환위기에 대한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미 외환위기를 한번 겪었기 때문에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식으로 놀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의 어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 저는 해보거든요. 실제로 말입니다. 정부도 저는 굉장히 다급하게 생각하는 듯 보입니다. 왜냐고요? 바로 2단계 조치가 나왔거든요. 오늘부터 외국인 국채 투자에 대해 양도소득세, 이자소득세, 비과세하는 조치를 시행한다. 오늘부터요. 당장입니다. 지금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G20 이 경제장관 회의 참석하고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조치가 나왔어요. 이것은 어쩌면 말입니다. 우리 시장에 외환이 부족하니까 외국인들한테 들어오라는 거예요. 빨리 들어와서 채권 사라. 이거 채권 사라. 그러면 양도소득세 면제해주고 이자소득세 면제해주겠다. 이거 실제로 굉장히 다급한 조치입니다. 굉장히 다급한 조치예요. 외국인들한테 세금 면제해 주는 거 말고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안 그래도 여러분 보세요. 외국인들 채권 시장이 쭉쭉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2달 연속 빠졌어요. 8월 달에도 1조 8,520억 원 빠졌죠. 9월 달에 9,800억 원 빠졌습니다. 지난 6월에도 1조가량 빠졌었어요. 9,340억 원이 빠졌었어요. 그게 걱정이 되죠. 게다가 주식시장에서도 연 전체로 하면 계속 16조나 빠졌습니다. 16조 7,156억 원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잖아요.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 뭔가 2단계 조치가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이게 채권 시장에서도 빠지고 주식 시장에서도 빠지고 이렇게 되면 우리 외환에 대한 불안감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 현실입니다. 게다가 보세요. 외환 보유고가 한 달에 196억 6천만 달러가 지금 시장에다 풀었는데 증발돼 버렸어요. 사라졌어요. 9월에 외환 보유고 현재 4,167억 7천만 달러인데 아마 10월에는요. 이 4천이 깨진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외환을 지금 많이 풀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든 막아보자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단계 조치라는 게 이게 사실 외환을 풀어봤는데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2단계 조치라고 이야기하는 이제 외국인들에게 뭔가 돈을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 굉장히 지금 강구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많이 강구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좋은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요. 성급하게 나올 수밖에 말입니다. 지금은 제가 그랬잖아요. 개혁적으로 먼저 선행적으로 해야 된다. 그 말씀 계속 드렸습니다. 물론 이제 3단계 조치가 나오면 진짜 외환위기 위험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를 보면 3단계 조치도 나올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 저는 3단계 조치면요. 최악의 조치예요. 3단계 조치라는 게 결국 말입니다. 기업이나 개인에게 달러 매입을 제한하는 조치 이걸 할 거거든요. 3단계 이게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더 이상 이야기할 게 없어요. 외환 보유고 풀어. 그래도 안 잡혀? 그러면 외국인 자금 끌어들여. 끌어들이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이자 면제해 주는 거.
예, 세금 면제해 주는 거 이거잖아요. 세금 면제해 주겠다. 들어와라. 그럼 들어오겠죠. 아마 외국인들 들어올 겁니다. 채권 시장에. 아니 뭐 이자 소득세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채권 사는데 뭐 1, 2억 삽니까? 외국인들이 기관들은 뭐 몇천억씩 사는데 그러면 이자만 감면해 준다 해도 그게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일부라도 들어올 겁니다. 아마. 들어올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예, 이게 들어온다 그래도 한계는 저는 있을 거라고 보고요. 결국은 말입니다. 3단계 조치로 갈지도 모르겠다.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외화 원화 가치의 환율의 변동폭 보세요. 변동폭. 예, 전일 대비해 보면 6월 달에는 예, 6.8원이었죠. 그죠? 6.8원. 장중으로 따져보면 예, 이게 7.4원이었습니다. 점점 커집니다. 변동폭이. 7월에는 5.2원. 예, 전일 거래 대비해서는요. 장중엔 8.1%까지 커졌죠. 8월에는 조금 낮아지는 듯 했지만 9월에는 11.1원까지 10월에는 10월 14일까지긴 하지만 12.6원까지 벌어졌습니다. 변동폭이 장난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해외만 나갔다 오면 폭등합니다. 미국의 NDF 그러니까 여기에 차액거래 선물한 시장만 갔다 오면 폭등한 상태예요. 오늘 아마 시작가는 그럴 거예요. 1442.5원으로 시작할 겁니다. 또 이게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그리고 다시 또 치고 올라가겠죠. 그 사이에 또 다른 대책들이 나와서 외환 보유액을 풀겠죠. 예, 외환 보유액을. 그렇지만 지금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마지막 조치까지 할 거예요. 마지막 조치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달러 매입 제한 조치. 기업이나 개인에게. 예, 지금 외환위기 때나 혹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이 있었거든요. 아마 이런 조치까지 가지 않을까. 예, 저는 그런 예측도 해봅니다. 환율이 떨어진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환율이 떨어질 수 있는 요소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미국의 금리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요. 예, 무역 수지는 점점 더 커지게 적자가 나고요. 자칫하면 경상수지까지 적자가 난다는 판에 시장에는 달러가 없거든요. 심지어 채권 시장에서 외국인까지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 상태. 예, 뭐 주식시장에서는 빠져나간 지 오래됐지만 말입니다. 그런 상황을 다 따져보면 외환이 쉽게 안정을 찾아가기가 쉽지 않다. 예, 외환 당국도 굉장히 다급한 모양새다. 그렇기 때문에 2단계 조치까지 들어간 것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읽습니다. 저는 그렇게 읽습니다. 그렇지만 원달러 환율 쉽게 잡지는 못할 겁니다. 예, 쉽게 잡지는 못할 거예요. 당분간 미국의 금리가 동결된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지 않는 한 쉽지 않고요. 여괴시장에서 여괴시장, NDF 시장이라고 하는 여괴시장에서 이 원달러 환율이 좀 떨어지는 모양새, 잦아드는 모양새 이런 모양새가 나오면 그다음부터는 좀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NDF 시장만 나가보면 그냥 난리가 나요. 예, 이게 한머니 자금 내지는 환투기 세력이 꼬였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자꾸 이렇게 꼬이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고 아마 정부는요 지금 환투기 세력하고 치열한 전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채권에 대한 어떤 상황까지도 지금 나온 것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읽고 있습니다. 그만큼 외환은요 정부는 아니다 이야기하지만 사실 외환의 위기감은 정부가 더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